안녕하세요. 스페이스X 학교연구소입니다. 문제 쇼터디에서 제공한 이번 799 공통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먼저 행정법이고요. 문제 자체는요. 보시면은 구성 자체는 그 5개년치 그 799 기출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자,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자,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취소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예, 맞죠?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허용됩니다. 자, 3번 질문.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그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3번이 틀렸죠? 3번 지문 보면 3번 지문이요. 행정청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이거죠. 제3조와 달리 행정청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한 경우 허용됩니다. 정답 3번이요. 다음 2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이죠. 1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맞죠? 예, 1번 정답이네요. 그래서 2번 지문에, 자, 1번 지문에서요. 당연히 행정처분의 그 당연 무효 소송,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 준수 등의 그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핵심은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자, 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요. 자,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어떤 의미의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요.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 한편 그 행정행위에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틀렸죠? 지금 명백성 그 보충 요건설은요. 핵심 이거죠. 그러니까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관한 설명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중대 명백서 입장이죠. 이게 지금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래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이제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이에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행위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 요건만을 요구하여 중대한 하자를 가진 처분은 무효로 봅니다만 하지만 제3자나 공공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뭐 해야 된다? 요구하는 견해. 이게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을 뜻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중대 명백설, 통설과 판례인 중대 명백설 입장을 취한다. 그렇죠? 3번이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않습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자, 무효등 자, 소송에는요. 사정 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도 당연 무효 행정처분을 소송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사정 판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 규정이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거고요. 4번 지문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됩니까? 안 되죠? 무효등 확인 판결에는요. 무효등 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판례 입장이요. 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의 경우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죠. 근데 자, 간접 강제는 준용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간접 강제를 부정하는 입장이 판례입니다. 판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거예요. 자, 3번이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이죠. 1번부터 볼까요? 1번. 행정법 관계에서는요.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상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 규정은 동시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오타리 좀 있네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틀렸죠? 자, 이것도 적어가면서 봐야겠네요. 자, 3번에 1번 지문이요. 일단 행정상 강제 집행이요. 이때도 의무 부과권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부여하는 법과는 별도로 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1번 지문 틀렸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2번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까? 지금 대집행 대상 자체가요. 2번 지문이요. 대집행 대상은요.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근데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이건 뭐예요? 부작위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행명령을 받은 이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이미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죠? 그 의무 이행을 이미 이행한 경우에요. 그때는요. 이행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 강제금 더 이상 부과 못합니다. 4번이요. 4번 정답이죠.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매 처분을 위법하다. 예, 옳은 지문이죠. 자, 4번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지문 1번 지문이요.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 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틀렸죠? 정답 1번인데요. 자, 1번 지금 보면요. 글자를 좀 더.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 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감사원 규칙을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는요, 헌법은 자, 일정한 법 형식의 행정 입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시적 규정으로서 그 외의 법 형식을 법률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을 막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또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법 규정 내용을 정립하는 것은 국회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를 들어서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좀 완전 반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규칙의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여러분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원 규칙을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는 자 감사원 규칙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감사원 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견해는 그 감사원 규칙 등은 자, 헌법이 일정한 법 형식의 행정 입법을 인정하는 그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예시적 규정으로 봅니다. 2번 지문이요. 1번 틀렸죠? 네, 정답 1번이에요. 정답 1번. 자, 2번 지문 계속 보겠습니다.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송 대상이 된다. 맞죠? 3번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 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죠. 4번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 기간 내에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는 거 결론만 알아야겠죠. 그래서 4번 지문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이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맞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면 그쵸? 실효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이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이익이 인정이 됩니까? 3번 질문이요. 3번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에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단지 법률에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이 지금 말을 꼬아놨는데요. 지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제가 준비한 해설지에서 결론만 보면요. 3번 지문에 3번 지문이요. 자,
이 부분이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헌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의 이익에 우선되는 볼 여지가 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내용을 보면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유인된 신뢰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에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신뢰보호 이익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 위헌 부담의 범위에서 속하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정적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적 위헌 부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 이익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정적으로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헌법재판소 판결문 여러분 해설지에 올려놨으니까요. 꼭 검토하셔야 돼요. 자, 4번 지문이요.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런 사실도 법률가가 개정 법률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법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이를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판결 대법원 입장은요. 그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뭡니까? 개정 전에 법령의 존속에 대한 무슨 신뢰?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지. 네. 어쨌든 앞부분 그러한 사실, 그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판결 입장입니다. 대법원 입장이에요. 자, 6번 문제요.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문제죠. 옳은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거예요. 자, 1번.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자,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의 택지 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 자, 1번 지문 맞았나요? 틀린 지문이죠?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주대책 그 공공용지 취득 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여러분 택지 분양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뭡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이요.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은요. 손실 발생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판례 입장은요. 어떻게 봅니까? 쉽게 예견할 수 있고요. 손실 범위도 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관련 규정 유추 적용 가능하다. 그거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2번 지문도 틀렸네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3번 옳은 지문이죠? 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 비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고 주거 이전 비 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 관해야 한다. 네, 4번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4번 지문 어디가 틀렸죠? 각 공토법상 세입자의 뭡니까?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요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입니다. 공법상 권리이고 자 공법상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의해합니다. 행정소송에 의해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그리고요 세입자의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이요. 의 경우 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보다 당사자 소송해야 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자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이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해야 한다. 다 틀린 지문이죠.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자 공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따라야 하고요.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해나면 당사자 소송.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지문. 자, 1번 지문이요. 7번 문제. 옳지 않은, 저 옳은 거 오르라고 했네. 옳은 거라고 했네.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위법 판단의 기준인 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요. 이러한 경우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맞죠? 2번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죠. 4번 지문이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될 수 있다? 아니죠.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네. 자,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가 틀렸냐면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될 수 없겠죠? 이 결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그때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겠죠. 네,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문처럼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 처분 사유의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정답.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갑을병정은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옳지 않은 거 고르겠죠. 임용 당시 갑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옳지 않은 거죠. 당연 무효죠.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당연 무효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임용 당시 을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네요. 을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해도요. 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 못합니다. 2번 옳은 질문이고요. 3번 병이 외부에서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면 비록 그 표현에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요.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적정하게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질문, 3번이 틀린 질문이죠. 지금 그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해도요. 네, 해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자,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왜? 그 자체로 뭡니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왜? 그 자체로 자, 국민들로 하여금 네, 뭡니까? 어떤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등 신중성 이런 거요. 신중성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 훨씬 크다. 판례는 훨씬 크다고 봤습니다.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 행위는 뭡니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품위유지비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반됩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네. 2001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 정은요.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무를 부담하죠. 네. 8번,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9번이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자, 1번이요.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지금 항고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 거죠? 1번.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처분성 인정됩니다. 1번 이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 삭제하는 행위. 항고 증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처분성 부정했습니다. 3번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발령이 인정했죠? 4번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하네. 마찬가지로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10번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0번이요. 1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의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에 관한 소송. 이때는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이죠. 행정소송, 즉 당사자 소송이 이거합니다. 그죠?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즉 당사자 소송. 2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1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 예,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죠.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예, 환매권 종부에 관한 확인. 이거는 뭡니까? 민사소송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환매권 나오면 행정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자녀지 수용 청구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불복한 소송.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죠. 자, 1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이죠.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경찰관이 살수, 분사하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장소에 대한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맞죠?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죠.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맞죠? 3번이요. 경찰관은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와 경찰 무기,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국가는 경찰관의 그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여기가 어디가 틀린 부분이죠? 어디가 틀린 부분이냐면요. 4번 질문. 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2에 나옵니다. 손실보상.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 이때는 정상한 보상 안 해도 됩니다. 초과해야 돼요. 초과. 그래서 4번 정답. 주의해야겠죠? 자, 12번.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하명의 대상은요. 불법 광고물 철거와 같은 사실행위에 한정됩니까?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법적 행위도 대상이 포함되죠? 사실행위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2번. 허가의 갱신은요.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허가의 갱신 자체가 여러분, 자, 허가의 갱신. 이번 질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허가의 갱신이, 자, 갱신 전에 위법 사실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질문이요. 갱신 후라도 당연히 갱신 후라도요. 갱신 전 법 위반 사실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정답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자, 3번이요.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항이 인정됩니까? 자, 3번 지문. 틀렸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어요. 3번 질문 틀린 질문이죠. 4번이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요. 관계법령의 해석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요.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12번? 없습니까? 틀렸죠?
예외적으로 행정처분 변경 구할 신청권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 판례는 틀린 지문이에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요.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죠?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변경을 구할 신청권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4번 질문 틀렸죠?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13번 조세 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문제 1번이요. 13번 옳지 않은 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네,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맞죠? 3번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로 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3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해야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거죠. 다음 4번 질문이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직권으로 취소했으면 그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이 돼서 직권으로 취소를 한 이상 그 후 어떡합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1번 질문 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번 다시 볼게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 왜죠? 이 판례는요. 국세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성질 자체를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래서 세무서장이 오납세, 그러니까 오납한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 거절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 거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14번이요. 갑에 대한 과세 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재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문제 1번이요. 옳은 지문이죠. 지금 갑의 압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취소 소송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네. 지금 조세채권 집행 후에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있었다. 이때 옳은 지문. 3번, 지금 정답 3번이거든요. 지금 볼게요. 지금 헌재 판례를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헌재 판결문은요.
자,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시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판시가 이렇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조세부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습니다. 비록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이미 경과해서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그죠?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중대 명백하다. 당연무효라고 봤습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예요. 네. 1번, 2번, 3, 4번보다 딱 이 판례 헌법재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 효력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당시 과세 처분에 대한 불가정이 발생되고요. 가배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은 무효다.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자, 15번 볼까요? 15번. 옳은 거.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이 있는데 일단 기역이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의 계속 중인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했다면 본안소송 판결 선고에 가해 정지 결정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자, 기역 지문 맞습니다. 네, 기역 지문 맞습니다. 네. 그 법원이 계속 중인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한다고 선언했다면 본안소송 판결 선고에 의해 정지 결정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니은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죠?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디귿 지문이요. 집행정지 결정은요. 뭐가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판결은 아니죠? 집행정지. 판결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기속력 자체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죠? 다만 뭡니까? 확정 판결과는 또 달리 확정 판결과 달리 재처분 의무는 인정됩니까? 재처분 의무는 재처분 의무 인정되지 않죠? 않으므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요. 집행 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꼭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속력은 인정되지만 확정 판결과 달리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지문 틀린 거예요.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지문 틀렸습니다. 리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네, 맞죠? 정답 3번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갑회사는요, 사옥을 신축하면서 A 지하철역과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했네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 연결 통로의 용도와 기능은 종래대로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곁들여 갑의 사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옳은 것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하 연결 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이에 곁들여 갑회사 이익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이상 지하 연결 통로는 특별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그 설치 사용 행위는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틀렸습니다. 지하 연결 통로는 여러분, 자, 결론만 판례 꼭 찾아보시고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하 연결 통로는요, 뭡니까? 도로의 일반 사용을 위한 것이지, 일반 사용을 위한 것이지, 그 건물 소유자의 특별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죠? 결론적으로 이를 설치, 사용한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 결론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요.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공물관리 주체가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하여 공용 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민생활에서 지하 연결 통로로 이용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지문. 맞네요. 지금 2번 정답이죠? 네, 2번 정답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지하 연결 통로로 이용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네. 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하 연결 통로의 인접 주민이요.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통로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개인에 의해서 지하 연결 통로의 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법상 방해배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3번 틀린 지문이죠. 왜냐? 지금 인접 주민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핵심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자, 그 공물의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 가지고 자,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인정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3번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지하 연결 통로 인근에서 공공목적의 개발 행위로 지하 연결 통로를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하 연결 통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데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No.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따라서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계속 볼까요? 제가 이 정답까지 정리를 해가지고요. 지금 문제만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 해설 강의 이후에 바로 상세한 정답까지 첨부한 전체 그 해답을 추가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번까지만 보고 이 시간이 벌써 50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행정청이 처분 절차 준수하는지 여부는요. 취소 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맞습니다. 판례 그 결정문 그대로입니다. 2020년에 나온 판례고요. 그 행정행위가 똑같은 지문이에요. 판례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 절차 준수하는지 여부는 취소 소송에서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이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에요. 3번 병역법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맞죠? 네. 4번 질문이요. 행정청은요,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청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보면 되죠?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사유로서 자, 당해 처분의 성질상, 그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성질, 그죠? 행정처분의 뭐다? 성질에 비추어 판단한다. 네.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나 청문 일시 불출석, 그죠? 행정 청문 통제 방법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유, 그죠?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자,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자,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이요. 이게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4번. 이거는 여러분, 객관식도 중요한 주관식으로도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네. 4번 지금 보면 청문 일시에 불출석과 되는 청문 절차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침해적 행정처분을 위법하기 때문에 할 수 없겠죠? 정답은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틀린 지문이죠. 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50분 동안 20문제가 풀리진 않네요. 이렇게 해설이 다 자세하게 지문 하나하나씩 보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좀 나머지 해삽은요. 여기 보시는 블로그, 스페이스X 블로그,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로그 검색하시면은 이런 블로그 뜹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해설 업로드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해설 보시는 분들은 저희 스페이스X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셔라. 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행정학 문제 해설 강의도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